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이른바 함수의 최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최대 최소의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으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 구간 내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함수를 그려서 그것이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에서 구간 양 끝값 그리고 구간 내의 극값 이 네 가지의 값을 극대극소니까 네 가지 값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그래프를 줬다고 할게요. y equal to x제곱에 x-3이라는 그래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주면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절대치를 딱 씌워가지고서 이 그래프의 x의 값이 -1부터 4까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닫힌 구간이고 조건에 맞고 그 안에서 연속인 함수 맞죠? 이거 y자가 이상하게 보이네. 자, 연속인 함수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절대치에 관련된 그래프니까 절대치를 제거하고 이거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얘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절대치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도함수를 잡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3x의 x-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맞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x축 그래서 0과 2를 지나는 여기 도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경계로 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y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죠. 2일 때 요선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0일 때 함수값을 지금 보니까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은 얼마인가 보세요. 2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형태. 그래프 y가 y축. 이 위치가 x축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x축. 이 위치가 지금 얼마냐면 3이네요. 3. 그 그림에서 금방 판단이 되죠. 0일 때 중근 같고 그 다음에 3을 통과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얼마?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게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4. 2일 때 원점.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체 절대치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얘를 꺾어 올려야죠. x축 밑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립니다. 그럼 그림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절대치에 관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여기쯤 되겠죠? 그리고 4일 때 여기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값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하고 위치가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4 이렇게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64에 48이니까 16이 되어지겠다. 자, 이렇게 여기쯤 이렇게 잡읍시다. 여기가 16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가겠다. 됐죠? 눈으로 봐도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림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림 내에서 구간의 양 끝값. 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값. 여기, 여기, 여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값. 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요 위치가 최소값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1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0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일단 그림만 그리면 최대 최소값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최적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직원 기둥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직원 기둥 그러면 부피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 기둥의 건널비가 일정하대요. 자, 건널비는 일정하다. 그때 이 직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언제 건널비가 일정한 직원 기둥이 있다면 언제 부피가 최대일까? 부피를 결정해 주는 것은 분명히 반지름하고 높이입니다. 자, 반지름과 높이 이 두 요소의 비율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 부피를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직원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직원 기둥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피가 최대가 되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될 건데, 얘가 기본 조건이에요. 건널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건널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 위아래에 이렇게 원판이 붙어가지고서 얘를 꺾어서 접어주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넓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넓이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R이고 여긴 지금 높이가 H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들을 모두 이제 수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일단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표는 부피니까 주어진 이 그림에서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R과 H가 변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변수가 두 개야. 그렇게 되면 계산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R이든 H든 하나는 없애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뭘 이용할까? 넓이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넓이 S는 주어진 그림에서 원판이 두 개가 있네요. 이런 원판, 이런 원판.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입니다. 넓이가. 그게 두 개. 플러스 여기 보니까 얘는 요 둘레 길이가 2파이 R. 그 길이가 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2파이 RH 이렇게 되어지겠다. 얘가 일정한 겁니다. 얘가 일정한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R이든 H든 없애기 위해서 관계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대로 놓고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일정한 값을 K라고 놓아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넓이를 얘기를 할 때에는 보통 제곱을 이용을 합니다. 부피를 얘기할 때는 세제곱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길이를 K라고 봤을 때 넓이는 K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게 길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K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여기에 여기 둘 다 2파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주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는 거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2파이 곱해줘도 일정한 거죠. 그래서 뒤에서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주면 r제곱 플러스 rh가 k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r과 h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k는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헷갈리지 말고 r과 h만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r을 구하든 h를 구하든 넣어주면 되는데 r을 구해서 넣는 것보다는 h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h를 구해주면 h는 r분의 k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 식으로 들어가줘요. 자, 그러면 부피 v는 요 r 하나씩 없어져 버리고 파이 r k제곱 마이너스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h가 없어졌죠. 그죠? h가 지금 이 식에서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변수가 없어지게 되면 변수를 대신할 수 있는 변역이 또 하나 만들어져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바라다 보면 이 식에서 h가 양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어지려면 r의 범위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다라는 제한 조건을 달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k의 값은 양수로만 잡아주고 있고 r도 양수로만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r의 조건이 이렇게 달라붙겠네요. k가 없어지면서 r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작업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먼저 도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도함수는 r에 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파이 빠지고 k 마이너스 루트 3r k 플러스 루트 3r 계속 우리가 변수를 x하고 y만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r과 k와 v와 h와 이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r이 변수인데 현재 지금 상황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r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게 지금 도함수의 형태입니다. 요게 요 위치가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이고 요 위치가 루트 3분의 k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에서 요렇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증가하다가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부피에 관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r의 값이 제로면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여기에 v축, 여기에 r축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원점. 그럼 이 r이 조금 필요 없죠. 지금 r의 범위가 0부터 k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요 오른쪽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r의 값이 3분의 k가 되어지나요? 뭐 그건 별 의미 없는 거니까 이쪽만 지금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눈으로 봐도 r의 값이 여기서부터 이 범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최대값은 어차피 여기에서 갖게 되겠네요. 이 위치에서. 그죠?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어지는 위치예요. 그 최대가 되어지는 위치에서의 r 값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k입니다. 루트 3분의 k.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r은 루트 3분의 k일 때 부피 v가 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반지름과 높이 사이의 관계, 비율을 알아낸다 그랬으니까 h도 알아내보면 r을 요 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k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r과 h, 반지름과 높이 사이의 비율은 1대 2 이렇게 대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건널비가 일정한 직원 기둥을 만들려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 사이의 관계가
1대 2면 된다. 높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되어지게 되면 직원 기둥의 부피는 최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했죠?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